이제 세 번째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그거부터 보죠.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 줄여갖고 그냥 정비법이라고 그래요. 정비법. 그럼 정비법도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6문제. 그래서 국토법 12개. 이어갖고 개발법 6개, 그리고 정비법 6개, 시험 보는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럼 정비법은 이름대로 정비사업의 절차법. 이 정비사업을 누가 어떤 절차를 해나가는지 역시 그 절차대로 쭉 써있는 법이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절차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정비사업, 얘도 우리 많이 들어봤네요. 정비사업도 다 도시군 계획사업의 한 종류가 되죠.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 사업하면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이 세 개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 절차를 국토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시설 사업만, 시설 사업의 절차만 국토법에서 대표적으로 직접 규정하죠. 개발 사업의 절차는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개발법, 정비 사업의 절차는 오늘 배우는 정비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해요. 그래서 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다 원래는 국토법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토법의 내용이니까 이 국토법의 부속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정비 사업이다. 정비라는 말이 뭐였어요? 정비. 정비는 고쳐준다 그랬죠. 우리 자동차 정비하듯이 고쳐주는 사업을 정비 사업. 그럼 여기서는 차를 고치는 게 아니고 뭘 고쳐요? 도시 및 주거 환경을 정비. 그래서 낙후된 구도시적, 열악한 주거지역을 고쳐가지고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소위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갖고 정비사업 한다라고 하고요. 이 정비사업이 사업 자체가 3개가 있어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 사업의 개념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완전 잘 물어보는 논점이 되죠. 잘 물어봐요. 특히 재개발 사업이 작년에 우리 시험이 아니고 학개론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학개론 5번인가에서 재개발 사업 딱 이거 써놓고 이거 무슨 사업이냐? 그럼 공법 뭐 공부했으면은 그냥 땡큐한 문제죠. 재개발 그냥 맞추라고 준 건데 이게 또 1차만 하시는 분들은 공법 이런 거 모르니까 이게 뭔미 해갖고 또 그냥 당황하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1차하고 2차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요. 이 공법에 우리 배우는 개념 중에서 한 3개, 4개는 학개론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학개론은 짬뽕이죠, 짬뽕. 그래서 공법의 내용들이 학개론에서 한 3문제, 4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처음 할 때는 다 1차하고 2차하고 다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정비사업 한번 보면 정비사업이란 이제 정확하게 정비구역에서, 자, 정비구역은 정비사업 시행하려고 지정한 구역이죠. 우리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려고 지정한 구역은 뭐예요? 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 하려고 지정한 구역이 개발구역. 정비사업 하려고 지정한 구역은 정비구역. 그래서 정비구역에서 크게 2가지 합니다.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노후불량 건물을 개량 건설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정비기반시설, 자 얘는 기반시설인데 앞에 정비자 붙었어요. 하여튼 정비법이라고 정비 그냥 계속 정비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그럼 우리 예를 들어 갖고 재개발하는데 그 동네에다가 대운하를 파고 신공항을 건설하고 이런 거 아니죠. 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시설들 뭐 있어요? 도로, 사가수도, 공원, 주차장 이런 정비기반시설, 이 기반시설 중에서 정비사업 하면서 새로 설치해 주는 것들 그거를 정비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비기반시설, 도로나 사가수도 이런 것들 열악하니까 새로 설치해 주는 거죠. 기반시설도 새로 싹 설치를 해줘요. 그리고 노후불량 건물, 오래되고 후진 건물이죠. 노후불량 건물 철거해갖고 다시 짓습니다. 기반시설도 새로 깔아주고 건물도 다시 짓고 이 2개를 통해서 이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정비사업, 도시를 재생시킨다 그래요. 도시 기능을 회복, 다시 살려주는 거죠. 재생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정비사업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3가지를 정비사업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정비사업은 3가지.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도시개발사업은 몇 개요? 도시개발사업은 몇 개가 있어요? 1개밖에 없죠. 도시개발사업은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택지 개발한다. 그래서 단지나 시가지의 조성. 개발사업은 1개. 근데 방식이 수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방식이 2개로 나눠진다 얘기죠. 그래서 개발사업은 사업 자체는 하나예요. 방식이 2개. 그 방식 2개라도 그렇게 어려운데 정비사업은 사업 자체가 3개.
그 사업별로 시행 방법, 시행자가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이 개발법보다 조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국토법이나 개발법이 베이스가 돼서 정비법이 나오니까 우리 토지공법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정비법이에요. 그래서 정비법이 아주 복잡하고 이게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제일 까다로운 법인데 그래서 정비법은 욕심부려갖고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6문제 중에서 딱 3문제만 맞히면 돼요. 3문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공부해갖고 3문제만 맞추면 성공한다. 그래서 이 욕심부려갖고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이 정비법이 아주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일단 사업의 개념, 자, 요거부터 확실하게 보는데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거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얘가 항상 핵심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름도 제일 길죠. 자, 한번 읽어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러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얘는 의의가 크게 이제 2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동네, 이거를 소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달동네. 옛날에는 이제 달동네 개선 사업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달동네 개선 사업 별로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고상하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바꿔놨는데 바꿔놓으니까 더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달동네니까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그래요. 그럼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도로도 좁고 꾸불꾸불해갖고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 그런 달동네 도로 같은 거 이미지 떠올리면 되죠. 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요새같이 추운 겨울철 이거 나기 위해서 연탄 떼는 거죠. 연탄. 리아가에다가 연탄 막 몇백 장 싣고 낑낑 올라가고 그런 이미지 딱 떠올리면 돼요.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이 과도밀집, 무허가 판잣집 이런 무허가 판잣집 같은 노후불량 건물들이 그냥 따닥따닥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극히 열악, 과도밀집. 강조가 붙는 거죠. 제일 후진 동네. 이 달동네를 주거환경을 개선, 다시 개발시켜주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래서 이게 원칙적인 개념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다세대를 우리가 빌라라고 그러죠.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 그러면 단독이나 다세대, 빌라가 밀집했다. 자, 이거를 소위 우리 용도지역으로 따지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게 대부분 재개발 대상인 동네예요. 재개발 대상. 그래서 이 단독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어갖고 재개발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다 반대요. 요새는 정비사업 하자 그러면 주민들이 적극 찬성할까 결사 반대할까? 반대요. 이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서울의 뉴타운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재개발할 동네를 한 3개, 4개 묶어갖고 크게 재개발하는 것을 뉴타운 사업한다. 서울에서 뉴타운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 뉴타운 사업, 은평 뉴타운 뭐 이런 거 해보니까 실제 원주민 재정착 비율이 10%가 안 돼요. 왜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은 재개발하면은 새 아파트 받는 줄 알고 좋다고 도장 다 찍어줬죠. 밥솥 하나 받으면서. 근데 막상 사업할 때 돈 내라는 거죠. 돈 부담금 내야 돼요. 막 2억씩 3억씩 부담금 내세요. 부담금 못 내면 다 쫓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원주민들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냥 보상금 몇 푼 받고. 그래서 죽 써갖고 개 준다 그러죠. 좋은 동네 뉴타운 만들어 놓으니까 원주민들은 다 쫓겨나가고 외지인들만 다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무식해갖고 그런 건 잘 몰랐죠. 근데 요새는 이제 다 알아갖고 부담금 못 내면 쫓겨나는구나. 다 알아갖고 이제 반대요. 반대. 그래서 주민들 반대가 심해갖고 재개발 사업이 무산돼요. 재개발 사업이 못한다. 그럼 계속 방치하면은 술렁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 기반설을 조금 확충해주면서, 즉 기반설을 조금 깔아주면서 최소한으로만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설의 확충, 기반설을 좀 깔아주면서 최소한으로만 보전하면서 정비한다. 자, 보전하면서 정비한다. 이 말 자체가 모순이죠. 정비하는데 어떻게 보전이 돼요? 그러니까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한다. 이게 최소한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건물들 가급적이면 철거 안 하고 최소한으로 그냥 기반설에 조금 깔아주면서 사업하는 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1번 갖고 물어볼 수도 있고 2번 갖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 2가지 개념들 다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달동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극히 열악, 노후불량 건물, 과도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그 다음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하는 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우리 재개발하는데요. 이것도 개념이 크게 두 개. 자, 첫 번째.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대요. 요거를 종래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그랬죠. 주택 재개발. 이게 이제 단독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는 지역들. 자, 우리 단독주택 밀집 지역도 도시가스 들어가죠. 요새는 도시가스 다 들어가니까 그거는 연탄 배달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뭐가 안 좋아요? 주차장. 주차 공간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갖고 단독주택 지역 보면은 그 골목길마다 차 대는 거 봐요. 예술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차를 댔을까? 막 주차 스킬 엄청나요. 그래서 주차장 같은 정비 기반설이 그냥 열악하고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 이게 주택 재개발. 근데 하나 더 있네요.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에서 상가나 공장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 같은 도시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사업. 이것도 재개발. 그럼 상업 지역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냐? 시장 재개발. 공업 지역에서 요거를 공장 재개발.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주택 재개발 다 묶어가지고 이제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시장 재개발한 대표적인 사례. 저 서울특별시에 어디 있을까요? 노량진 수산시장 있죠. 노량진 수산시장 옛날에 구청사 그 후진 건물 그거 싹 철거해갖고 멋지게 신청사 지어갖고 상인들도 분양받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 재개발하는 거, 또 공장 재개발한 대표적인 사례가 역시 서울의 구로공단 그쪽이죠. 구로공단.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노후화된 공장들 이런 것들 밀집해 있었다가 싹 철거해버리고는 새로 싹 개발해갖고 요새는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로 싹 탈바꿈해놨죠. 그래서 시장 재개발하고 공장 재개발, 주택 재개발 묶어가지고 그냥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상업, 공업 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등 도시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사업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다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이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은 뭐를 대상으로 해요? 아파트. 아파트 재건축한다 그러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그럼 우리 아파트 단지니까 정비 기반설이 양호하다 그래요. 주차장까지 다 완비가 돼 있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기반설은 좋아요. 기반설 양호한데 단지 오래된 아파트, 노후불량 건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준다. 이 말은 아파트만 철거해갖고 다시 짓는다 그죠? 재건축이라는 말이 뭐예요? 재건축. 다시 짓는다 그죠? 그래서 기반설은 좋으니까 그냥 흉물스러운 아파트만 철거해갖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 그래서 이 재건축하고 재개발 사업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아, 당연히 다르죠. 재개발, 재건축 달라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일반인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뭐 왜 그게 그거 아니냐? 그게 그거 아니에요. 다르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뭐가 훨씬 더 큰 사업이냐? 재개발이 훨씬 더 큰 거죠. 재개발은 기반설도 열악하니까 기반설도 새로 싹 깔아주고 건물도 밀집해 있으니까 건물도 다 철거해갖고는 새로 아파트 짓고 싹 다시 동네를 개발하는 거고요. 재건축은 그냥 아파트만 철거해갖고 다시 짓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이 훨씬 더 사업이 큰 거예요. 사업이 더 복잡하고 이해관계인도 많고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오고 더 어려운 게 재개발 사업이다. 어떻게 보면 재건축은 간단해요. 그냥 아파트 소유자들이 동의하면 그 아파트만 철거해갖고 다시 새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는 게 재건축이 되죠. 그래서 자, 세 가지 사업도 우리가 쌓아봤는데 자, 특히 이 주거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 주거 환경을 개선.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 후진 동네 다시 개발시켜주는 건다.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차이점이 있으니까 세 개 사업을 구분해 놨죠. 자, 요 뒤에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은 다 똑같아요. 밀집은. 그런데 기반설이 얼만큼 안 좋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 그냥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하다 그러면은 재건축. 그래서 재건축은 정비 기반설이 양호. 그래서 극히 열악, 그냥 열악, 양호. 기반설의 열악 정도에 따라서 이 세 개 사업을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비 기반설, 이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거 새로 깔아주니까 우리 정비 사업도 공익사업이라고 그러죠.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공익사업인데 재건축은 기반설 양호, 이거 안 해요. 기반설 정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대표적으로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그 아파트 소유자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우리 공익사업에서만 인정해주는 특권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공익사업일 때만 할 수 있는 거
수용권 있죠. 수용은 공익사업일 때만 강제취득 수용권을 인정하죠. 그런데 재건축은 공익사업 아니니까 원칙 수용권 없습니다. 수용권 안 줘요. 대신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는 매도 청구라는 것을 따로 인정을 해주게 돼요. 근데 매도 청구는 나중에 우리 배울 거고요. 이 재건축은 수용권이 없다. 또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돼요. 반대한 사람은 나가라는 거예요. 반대한 사람은 나가라. 동의한 사람만 데리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법 통틀어갖고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것은 재건축밖에 없어요. 재건축. 그리고 이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의 온상. 우리 투기의 1번째 하면은 재건축이에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그거부터 투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요? 그러면 살기 좋은 강남 같은데 또 살기 좋고요. 또 학군도 좋고 수요가 많은 곳이죠. 입지가 좋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오래돼갖고 흉물스러운 아파트 막 40년 이렇게 된 흉물스러운 아파트 살기도 힘들고 녹물 나오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저런 살기 좋은 강남에서 아파트 철거해갖고 새 아파트로 분양받았다. 그럼 어때요? 입지도 좋고 건물도 새 거고 완전 메리트가 제일 큰 거죠. 우리 신도시 같은 데 새로 개발해갖고 새 아파트 분양받았다 그래요. 그럼 신도시 개발하면서 아파트 분양받았다. 아파트는 새 건데 살기는 좀 불편하죠. 아직 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시설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돼갖고 살기는 좀 불편해요. 그런데 살기 좋은 구도시의 아파트도 새 거다. 완전 메리트가 큰 거죠. 그래서 이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의 온상. 한 10몇억 주고 재건축 아파트 사요. 그리고 부담금 몇 억 내고 새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30억 가는 거죠. 40억. 그래서 돈 놓고 돈 먹기. 그래서 이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의 온상. 그래서 재건축은 다른 사업보다 규제가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지를 양도, 다른 사람한테 못 팔게요. 양도 자체가 안 돼요. 조합원지 양도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재건축은 규제가 셉니다. 이유는 공익사업도 아니고 투기의 온상이다. 투기의 대상. 그래서 재건축의 특징들이 다 여기서는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 여기서 이제 재건축의 특징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정비사업의 개념들 아주 그냥 충실하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